안녕하십니까. 알쓰리모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눌 책은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 스와가라케이 지음 노경아 옮김이에요. 스와가라케이는 품격 있는 부자들과 오랫동안 교제해온 프리랜서 편집자, 일본 경제계를 쥐락펴락하는 핵심 인물들을 그 자수성가한 부자들 곁에서 밀착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공통된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51가지로 엮어서 이 책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하면 이들처럼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친구인 것 같아요. 프롤로그에 보면 부자들이 돈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갈수록 큰 부를 거머쥐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돈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고 인품이 단정하고 행동 거지나 생활 양식에 해이함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매우 아껴요.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단정한 인품을 갖추어야 한다. 전 이 단정한이라는 말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노력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지금의 생활 방식을 점검해요. 그리고 마음의 틈새를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단정한 삶이 돈 걱정 없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하고 있답니다. 단정한 삶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전환하자는 거죠. 자, 여기서 나누고 있는 큰 제목부터 들어간다면 부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해이한 생활은 파산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자, 51가지 중 첫 번째, 방 정리나 청소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집이 단정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돈 쓰는 법이 달라진대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 상상 이상의 차이를 낳는다는 거죠. 두 번째, 모바일 메신저에 즉시 답변하는 것. 요즘은 급증하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의존증이 되게 많죠. 이 스마트폰 의존증이라는 거 자기 관리 능력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죠. 세 번째, 월정액 요금제에 둔감한 것. 자기 관리에 소홀한 사람은 푼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쓴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집에 들어오자마자 TV를 켜는 것. TV와 게임은 시간 도둑이라는 거예요. 느슨한 성격은 금전 관리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가방 안을 정리하지 않는 것. 매일 가방을 초기화해서 가방을 비우고 다시 정리를 하면 가방 속도 머릿속도 정리해지고 다음 일의 발상도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낡아 빠진 지갑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돈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돈 그릇을 철저히 관리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비닐 우산을 3개 이상 두지 않는다. 여덟 번째, 냉장고에 보냉대를 쌓아두는 것. 소모품을 쌓아두는 것은 필요량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홉 번째, 목적 없이 편의점에 들리는 것. 편의점이라는 곳은 사고 싶게 만드는 공간이라는 거죠. 편의점이나 슈퍼, 백화점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게 만드는 기술을 필사적으로 연마한다는 거예요. 열 번째, 공짜 볼펜이라고 소홀히 여기는 것. 1970년대 다이소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1,000원을 고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다이소에 가게 되면 1,000원만 사지 않죠. 2017년 조사에 의하면 평균 구매 금액이 7,200원이라 그러거든요.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마음의 제동을 걸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1번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푼돈을 자주 쓰는 것. 푼돈에 해이져서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느슨해진 돈 관리, 그로 인해 빈틈이 생기고 지갑에 구멍이 뚫린다. 12번째, 신용카드를 여러 장 만드는 것. 신용카드는 2-3장이 최적이래요. 신용카드로 꽉 찬 사람일수록 돈과 인연이 없다고 볼 수 있대요. 카드 남발 시대예요.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연회비도 없고 지불할 때마다 잔액을 알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아끼게 되겠죠. 13번째, 사소한 매너를 지키는 것. 매너와 돈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둔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돈에 얽매여 살면 마음도 사실은 좀 거칠어지기 쉽죠. 14번째, 돈에 관한 미신이나 속설을 무시하는 것.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 15번째,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한다. 돈에는 2가지 종류가 있대요. 바로 자신의 돈과 사회의 돈. 사회의 돈에 너무 너그러운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궁금해해야지 정치나 사회, 행정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16번째, 떠나는 돈에게 속으로 안녕하고 인사를 한다. 저 같은 경우도 홈쇼핑을 할 때 충동 구매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일단 무통장으로 입금을 처리해요. 무통장 입금이 대략 3일 정도 내 입금인데 그동안 꼭 필요한 쇼핑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구매를 입금 안 하면 구매 포기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취소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무통장 입금으로 처리하는 홈쇼핑 시간을 한번 벌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쇼핑인지 생각해 볼 여유가 필요하더라고요. 17번째, 지불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한다. 계산원에게 돈을 건넬 때도요. 그 돈을 다루는 태도,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상대에게 전달된다. 18번째, 돈에게 신뢰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불만을 입에 담기보다 일단 현재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불평불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만 한번 시동이 걸리면 가속이 붙어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감사는 돈을 벌기 위한 원동력이자 추진력이 된다는 거예요. 19번째, 돈을 쓸 때 망설이지 않는다. 부자는 아무리 가격이 싸도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도량을 알 수 있다는 거죠. 20번째,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행운조차 스스로 힘껏 끌어다닌다는 거죠. 21번째, 돈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다. 돈 이야기는 더럽고 품이 없다고 돈 이야기는 결코 천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가정경제 시스템을 알려주고 아빠가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가 아빠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생기는 경우를 봤다는 거예요. 22번째, 가족이 함께 반려동물의 경비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요즘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가족처럼 여기죠. 근데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동물을 기르는 수고와 경비를 나누어서 부담을 한다는 거죠. 23번째, 더치페이를 세련되게 실천한다. 각자 내기, 품위 있게 나눠내기. 어떤 때에는 사주든 얻어먹던 세련되게 호의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사줘서 보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된다는 거죠. 24번째, 돈을 그저 모으려고만 하지 않는다. 돈을 쓰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돈은 사회의 혈액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돈이 순환되지 않으면 사회는 활력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돼요. 돈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쓰기 위한 돈을 모으는 거죠. 돈의 본질은 모으는 게 아니고 쓰는 데 있다는 거예요. 모으는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살아있는 돈으로 현명한 소비. 그래야지 인생이 풍요롭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25번째, 자신에게 쓰는 돈은 아끼지 않는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게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거예요. 26번째, 행운을 부르는 일에 돈을 쓴다.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도 비행기 쿠녹선만 이용해요. 호텔에서도 조용히 잘 수 있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그것으로 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선사업, 소소한 자선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동전 같은 거 100원 이하는 그 동전 기부함에 넣는 것도 작은 자선사업이라 할 수 있죠. 27번째,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존경한다. 우리 사회는 돈이 어떤 사회적 평가의 기준이기도 하는데 돈 버는 능력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뛰어난 재량과 많은 사람들이 따를 만한 인간적인 매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는 게 돈 잘 버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네요. 큰날락으로 봤을 때 부자들이 자나깨나 신경 쓰는 습관,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불문율로 여기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28번째, 남에게 시간을 선물한다.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라는 건 시간을 선물하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행복한 일이죠. 29번째, 자신에게 사소한 지각도 허락하지 않는다. 시간은 생명의 고동이에요. 지각은 상대의 시간을 깎아먹는 일이기도 하죠. 절대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한 3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이동 예상 시간을 30분 이상으로 늘려서 넉넉히 잡고 둘째, 전날에 다음날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고 셋째, 필요할지 모르는 보충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지각을 자주 하는 것과 돈이 잘 모이지 않는 건 같은 이유래요. 지각이 잦은 사람이 다른 일에도 느슨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30번째, 아무거나 라고 말하지 않는다. 메뉴를 못 정하는 사람은 일에도 시원스럽게 진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못 내린 채 헤매거나 우유부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31번째, 마음을 활짝 열고 밝게 이야기한다. 내가 마음을 열면 상대도 마음을 열죠. 그래야지 상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32번째, 바르고 고운 말을 쓴다. 말에도 인품이 있어요.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성공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이 부자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33번째, 감정 기복이 크지 않고 안정된 기분을 유지한다. 감정 기복이 심하면 중요한 판단이나 지시에도 부정적인 실수가 잦다는 거예요. 34번째, 스마트폰에 휘둘리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하죠. 늘 손에 끼고 다니죠. 아마 저도 스마트폰 의존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스마트폰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대요. 부자들은 휴일에 스마트폰을 끄고 완전한 휴식으로 재충전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네요. 35번째, 탄탄한 몸매와 분위기를 관리한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자신에 대한 의무죠. 36번째, 인간관계에서 바쁘다는 말을 핑계 삼지 않는다. 유익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부자가 많네요. 37번째, 지갑을 배불뚝이로 만들지 않는다. 지갑 안에 보면 영수증 카드 때문에 뚱뚱하잖아요. 다 비우고 포인트 카드는 단골 가게끔만 만든다는 거예요. 38번째, 지폐는 금액 순으로 정리한다. 사실 지폐를 지갑 속에 넣을 때 돈 정리하는 시간 1, 2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폐의 방향과 순서는 편한 대로 정리하고 그러면 사용하기도 좋고 편리하기도 좋고 돈을 조심스럽게 아껴 쓸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39번째,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정돈한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정리를 한대요. 정리를 하면 일의 본질이 보여지고 정리 능력과 업무 능력은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해서 물건을 찾기 위해서 술래잡기를 하고 헤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40번째, 작은 생명에도 애정을 쏟는다. 성공한 사람은 마음이 온화하다. 41번째, 불안과 걱정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불안할 때일수록 앞으로 전진하자.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42번째,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내 주머니 속의 돈뿐이다. 타인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돈을 부러워해도 결코 내 것은 아니다. 43번째, 부채를 악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부자는 긍정적인 부채를 만든다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돈을 빌리는 목적, 빌린 뒤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44번째, 연봉이 오른다고 행복해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연봉이 되면 그 원하는 연봉 이상이 되면 행복도가 올라가지 않는데요. 행복도를 나타낼 때에는 연봉이 아니라 가정 경제 상황, 건강 상황, 가족 관계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45번째, 아이들을 무작정 사립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사실 사립학교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나 직행 코스를 타서 바로 아이들을 성공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교육비에 짓눌린 가정, 사립학교를 보내면서 억눌린 가정, 경제가 힘들어진다면 이게 아이에게 유익할까? 가정 전체가 힘들어진다면 이 작가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네요. 46번째, 자녀에게 지적인 호기심과 감수성을 길러준다. 고소득 가정의 아이가 성적이 좋은 진짜 이유는요. 부모가 책을 많이 보고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TV를 볼 때도 정치, 경제 뉴스를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47번째, 돈에 대해 무지한 것은 죄다. 사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돈에 대한 지식, 그러나 돈은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 부자들은 경제 지식이 풍부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돈에 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다. 저도 돈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크라테스는 무죄는 죄라고 했어요. 돈에 대한 무지, 이 또한 사는 동안에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48번째, 책을 읽지 않으면 인품을 닦을 수 없다. 책이 사라지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책을 사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투자이다.
동의합니다. 저도. 49번째, 옆집 아주머니의 사정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부러워하는 마음 일면에는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50번째, 비싼 것보다 내가 갖고 싶은 걸 산다. 비싼 물건으로 만족감을 얻는 것보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훨씬 오래가고 비싼 물건이든 그렇지 않은 물건이든 내가 좋아하는 물건, 그것이 정말 나에게 사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게 진짜 오래가고 진짜 소중한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51번째,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안다. 어떤 시한부 남자 두 사람에게 마음껏 돈을 쓰게 해봐요. 근데 결국 이 두 남자가 만족하고 마음의 충족을 얻는 것은 가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단정한 인격, 단정한 삶, 단정한 인품이란 말이 필히 꽂히기는 했답니다. 저는 이번 책을 보면서 돈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도 하게 되고요. 부자들이 지키는 이 사소한 습관들, 저도 몇몇 가지는 지켜야겠다고 반성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정리를 통해서 저도 한번 제가 정리한 것들을 보고 싶어서 이번 책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한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알쓰리물의 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도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